혈당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뇨병 환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높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20년간 대학병원 내과에서 5,000명 이상의 당뇨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혈당 수치 관리만 신경 썼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들 중에서 간암, 췌장암, 유방암 같은 여러 암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왜 당뇨병이 암의 위험을 높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부터라도 이 두 질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암과의 연관성이 완전히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도 당신은 아무 증상을 못 느낍니다. 팔다리가 아프지도 피가 나지도 않습니다. 오직 검사 수치에만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우리 몸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선생님, 저는 당뇨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사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마치 과열된 엔진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정상 혈당이라는 좋은 연료가 없고 대신 과다한 포도당과 염증 물질들로 계속 자극받는 것이죠. 특히 위험한 것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비만이거나 복부 지방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 복부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비정상적인 호르몬 공장처럼 작동해서 지속적으로 염증 물질과 성장 인자들을 분비합니다.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70대 남성 환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던 분인데 처음 3년은 혈당 수치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검진 때마다 제가 염증 수치도 봐야 한다, 복부 비만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7년 후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7년이 암을 키우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뇨병이 어떻게 암으로 발전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고혈당 상태의 만성 염증입니다. 당신의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 내벽 세포들이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를 마치 피부에 지속적인 화상을 입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정상 상태라면 1년에 한두 번 화상을 입지만 만성 고혈당은 매일같이 그 화상을 새로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계속 응급 상황으로 인식해서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정상적인 통제 아래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암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만성 염증 환경입니다. 암세포는 염증으로부터 분비되는 각종 사이토킨, 인터루킨 같은 성장 인자들을 먹고 자라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인슐린 수치입니다. 당뇨병이 발생할 때, 특히 2형 당뇨병의 경우 처음에는 인슐린 수치가 오히려 정상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으니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야겠다고 판단하고 계속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인슐린 수치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마치 세포에게 자라, 분열해, 번식해라고 명령하는 신호기 역할을 하거든요. 높은 인슐린 환경에서는
암세포들도 이 신호를 받아서 더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간 기능의 악화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당뇨 환자의 약 70%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여러 물질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보호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본 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 당뇨병 진단 후 3년 이내에 간 지방도가 증가한 환자들 중에서 5년 뒤 암 진단율이 무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 감시 체계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복부 지방과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특징은 배 주변에 지방이 많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일반 지방과 다릅니다. 마치 활발하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합니다. 에스트로겐, 렙틴, 아디포넥틴 같은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면 유방암과 자궁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 체계의 약화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피로해서 경계를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면역 세포들이 비정상 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암세포가 자라날 여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당뇨병이 있어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역전까지는 어렵지만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격적인 혈당 관리입니다. 단순히 공복 혈당 126 이하라는 기준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학계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에서는 5.7% 미만이 정상인데 당뇨 환자라면 최소한 6.5% 이하로 관리해야 암 위험이 의미 있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던 한 62세 여성 환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 진단 후 10년간 혈당을 대충 관리했던 분이었는데 당화혈색소가 8%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하게 권해서 약물을 추가하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습니다. 2년 뒤 당화혈색소가 6.5%까지 떨어졌을 때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초기 유방암도 수술 후 지금까지 재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중 감량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의 감량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가 체중의 5%에서 10% 정도만 감량해도 암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복부 지방이 줄어들면 그 악의적 호르몬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약물 치료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새로운 당뇨약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체중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줄이고 직접적으로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 약들이 암 예방 목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용한 데이터를 보면 GLP-1 제제를 복용한 당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암 발생률이 약 20% 낮았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네 번째는 정기 암 검진의 강화입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 암 검진보다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간암,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의 경우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제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권합니다. 1년에 한 번의 일반 검진이 아니라 당뇨가 있으면
6개월마다 적절한 암 선별 검사를 받으세요. 당뇨와 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보조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이 관리입니다.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이세요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고혈당지수 음식을 피하고 저혈당지수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을 먹으세요. 과자나 음료수 대신 무가당 물이나 무염차를 마시세요. 또한 항염증 식품들을 의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류,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들은 모두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들 중 식이 관리를 철저히 한 분들은 약물만 복용한 분들보다 혈당 개선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기본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저항 운동을 주 2회 이상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이라도 안전한 범위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들 필요는 없고 자기 체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은 대부분 밤에 분비됩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을 덜 자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서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암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당 조절이 어렵고 염증도 증가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혈당만 낮추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을 인위적으로 너무 낮추려고 하면 저혈당 상태가 되어 오히려 신체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또한 혈당을 낮추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약물만으로 낮추고 생활 습관은 안 바꾸면 약의 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결국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운동과 식이 조절만으로 충분하다. 당뇨가 진행되면 약물이 필수적입니다. 약을 먹으면 의존하게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당뇨병 약은 암 예방의 일부입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에게 맞는 약물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착각.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면 괜찮다. 한번 당뇨 진단을 받으면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갔어도 그 사이 손상된 혈관과 장기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 어차피 나이가 많으니 관리해도 소용없다. 절대입니다. 저는 70대, 80대 환자들도 봤습니다. 늦게 시작한 관리도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빨리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루틴을 제시합니다. 아침 루틴. 혈당계가 있다면 깨어나자마자 공복 혈당을 측정하세요. 물 한 잔을 마신 뒤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아침 식사는 고단백, 저탄수화물로 구성하세요. 계란, 그릭 요거트, 통곡물 한두 조각이 좋습니다. 낮 루틴. 매 식사 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식후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환자들 중 이것을 지키는 분들은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 루틴. 저녁 7시 이후로는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세요. 대신 채소와 단백질 중심으로 식사하세요.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저녁 9시 이후로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주간 목표. 주 3회 이상 30분 유산소 운동. 주 2회 근력 운동, 한 달에 한 번 혈당 검사. 당뇨 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암의 초기 신호들입니다. 첫째, 원인 없는 피로감과 체중 감소. 특히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항상 피곤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소화기 증상의 변화. 지속적인 복부 불편감, 식욕 부진, 대변 습관의 변화는 췌장암이나 대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간 수치의 악화. 정기 검사에서 간 수치 AST, ALT가 계속 올라가면 간암 위험이 높습니다. 넷째, 황달 증상.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째, 혈뇨나 배뇨 이상. 신장암과 방광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원인 불명의 발열. 주기적인 미열이나 야간 식은땀이 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당뇨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암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20년을 진료하면서 본 가장 큰 깨달음은 질병을 정복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모든 방법들, 약물, 운동, 식이, 이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결단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당뇨를 잘 관리해서 암을 예방한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속이 될까요? 건강한 부모의 모습, 책임감 있는 자기 관리의 모습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혈당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든지, 아침 산책을 시작하든지, 탄수화물을 줄이든지,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저와 함께했던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처음엔 힘들었지만 3개월 지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